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무효! 하는데 이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가결되었으면 의사진행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사일정 제2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백성문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여곡절 끝에 검수 완박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단계마다 법안의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도대체 내일 민주당이 표결을 하겠다고 하는 법안의 진짜 내용은 뭔지 국회의원들 자신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 상정까지 의사봉을 두드릴 때마다 민주당 원안 내용은 박병석 의장 중재안과 또 다르고 또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또 어제 하루가 지낸 다음에는 또 민주당 셀프 수정안으로 바뀌고 또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내용은 또 수정돼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맞는 겁니까? 마지막에 맞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는 법이 일단 시행이 되는 거겠죠. 근데 네. 이게 사실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건 아닌지 여러 의문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이 원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언가 이제 민주당 원안이 있었고 이거를 국민의힘과 중재하는 과정에서 박범석 의장과 함께 만든 중재안이 있죠. 네. 근데 이 중재안에서도 또 검찰 또 뭐 여러 이제 변호사 단체 또 일반 국민들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계속 조금씩 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일단은 6대 범죄,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6대 범죄 중에 4개 범죄는 이제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거고 검찰이. 네. 부패와 경제범죄와 한해서는 검찰의 직접 사건을 일정 기간 인정을 해주죠. 네. 근데 여기서 일정 기간 인정을 해주는데 그 뒤에 지금 중수청이 설립될지 안 될지도 지금 애매해진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게 무언가 이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길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법사위 통과안하고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말한 2개 부패 범죄, 경제 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와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거. 그러면 요거를 넘어가지 못하겠죠. 근데 그게 등으로 바뀝니다. 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에 관해 대통령으로 정한.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거 말고 나머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야 이렇게 해놓으면 부패 경제 범죄 2개 빼고 나머지 6, 7, 8, 9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왔었습니다만 결국은 저도 헷갈리지만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수청, 그러니까 경찰이 이 모든 걸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처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상정안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안 만드는 건가? 그럼 검찰에서 빼간 권한을 원래 중수청으로 주기로 돼 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받을 기관이 없어지면 그 권한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럼 경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권을 유예해 주는 건데 만약에 안 만들어진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검찰이 또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법안 자체가 솔직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저도 헷갈립니다. 네, 지금 법조인도 헷갈린다고 하는데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조차도 지금 헷갈린다면서요. 네, 그리고 설명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네.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법안에. 네. 그거는 중재안 대로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재안의 내용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나중에 입법을 해가지고 밀도 높게 논의를 하는 그 입법 과정을 거쳐서 아하. 그때 설치한다고 중재안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에 이번 법안에는 6개 범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중에 4개를 삭제하는 것만 들어가는 게 맞고 나머지 2개를 삭제하고 중수청을 설립하는 이 2가지는 나중에 따로 논의하는 사항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도 원래 중재안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뺐다. 이렇게 네. 설명하면서 혼선이 가중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궁금한 것이 사실 이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중수청을 설립을 해서 막판에 남은 부패 경제범죄를 삭제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중수청은 그 2가지 범죄만 가져가는 건지 네. 아니면 원래 빼기로 했었던 4가지 범죄를 마저 다 가져가는 건지 네. 이것도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재안 내용부터가 구멍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또 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간 안하고 또 뭐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한 안 네. 그리고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안 이런 것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른 채로 그러니까 네. 서로가 이제 이 가방을 갖고 이제 들어갈 거다 아니면 네. 이 가방 들고 들어오지 마라 막고 있는데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알 수 정작 없는 모르고. 예, 이런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 진짜 지금 말씀하시면서 실소가 나올 정도로 진짜 이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아까 중이냐 등이냐 한 글자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법안인데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거의 새로운 법안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또 수정을 거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수정안을 또 올릴 수 있고 네. 수정안 올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특히 네. 민주당처럼 의석이 많은 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뭐 중, 등 이게 나갔는데 다시 중으로 들어갔던 것이 등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네. 부분인데 어쨌든 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 극에 이른 나머지 법안에 관련된 의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변호사분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 특히 네. 좀 유명한 분들 그런 네. 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은 슬며시 들어갑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없었던 그 소위 보안 수사 관련해서 네. 보안 수사 관련해서 옛날에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게 그렇죠. 있어서 제가 그때 한번 이거 문제된다고 말이 안 말씀하셨죠. 된다라고 저도 예. 비판한 적이 있고 많은 변호사들이 비판했는데 그것도 슬며시 없어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에서도 국민들의 눈치를 좀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설명하고 다음 날 가면 다른 법안이니까 네. 굉장히 저희도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안이 누가 옆에서 막 뭐라고 하면은 넣어주고 또 문제 있다 그러면 빼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법안 내용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국민의힘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이라는 점입니다.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원천 무효가 선언되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이었던 강일원 판사도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알기 어렵지만 인권 중심 수사를 건의해온 우리 위원회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후속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법안 내용이 계속 바뀌고 변하고 넣었다 뺐다 내용이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절차적 위법성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절차 전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크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아, 그래요? 이제 일단은 이 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처음으로 돌아간다 말씀이시죠? 뭐 사실상 그렇게 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절차적 위법사항 중에 위법사항이 중대해서 또 그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효력을 정지해놓고 이 법안을 다투겠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